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4월 1일 느바 소식입니다. 최근 ESPN의 브라이언 윈드호스트가 올스타전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스테픈 커리를 리크루팅했다는 얘기를 꺼냈죠. 2022년 계약이 종료되는 스테픈 커리인 만큼 두 선수가 이 레이커스에서 함께 뛰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의 볼거리가 되겠죠. 이 루머에 대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밥 마이어스 단장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 그런 루머는 계속 나올 것이며 이런 위대한 선수에 관한 루머는 선수가 위대할수록 항상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마이어스 단장은 본인과 운영진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수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며 구단은 커리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가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커리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말로 이 루머에 답했습니다. 네,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구단은 절대로 커리를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겠죠. 함께 뛰는 모습도 정말 궁금하지만 2015년 파이널을 시작으로 무려 4년 연속 파이널에서 만난 이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기보단 계속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LA 클리퍼스가 드마커스 커즌스와 10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서지 이바카를 대체할 영입으로 보이는데요. 이 10일 계약의 경우 보통 선수의 기량 확인과 대체 영입으로 자주 하는 계약으로 과거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데니 그린이 이 10일 계약을 맺고 10일을 채우기도 전에 방출되었다가 이후 그레프 포비치 감독에게 타월이나 물을 나르는 일이라도 하겠다며 기회를 요청했고 결국 비보장 계약으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커즌스도 이 계약을 기회 삼아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번 데드라인에서 가장 좋은 영입을 했던 시카고 불스의 아르투라스 카르니슈바스 부사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었죠.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애널리스트 에반 메시에 따르면 시카고 불스가 오프시즌 론조 볼 영입에 실패하면 데니스 슈레더를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시카고의 영입 루머들과 실제 거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보스턴 셀틱스가 오늘도 패하며 23승 25패로 동부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드 결정전에 진출할 확률은 대단히 높지만 이 경기력이라면 단판 승부로 진행되는 시드 결정전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여기에 데드라인에 영입한 에반 포니에가 오늘도 단 6점에 그치며 실패한 영입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만큼 이 모든 화살은 데니 에인지 단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리처 리포트는 익명의 NBA 임원이 에인지 단장이 팀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임원은 케빈 가넷의 영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에인지는 이 거래를 성공시켰고 이 가넷과 폴 피어스를 다시 보내며 리빌딩에도 성공한 에인지의 실적을 봤을 때 다시 이런 일을 실행시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노렸던 영입에 모두 실패했던 보스턴이지만 그래도 에인지라면 무슨 일을 낼 것으로 느껴지는 만큼 오프시즌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이 3쿼터에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 이후 경기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상 정도는 아직 모르지만 구단은 내일 있을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하든의 출장 여부는 내일 정할 거라고 밝힌 만큼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팀은 승리를 차지하며 무려 200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동부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하든은 말 그대로 정말 너무 많이 뛰었죠. 이 기회에 좀 휴식을 취하고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출전 시간 조율이 있길 바랍니다. JJ 레딕은 이번 데드라인을 통해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했죠. 1984년생으로 커리어를 마감하는 단계에 이른 레딕이기에 어쩌면 댈러스 구단이 그의 마지막 소속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레딕은 본인이 진행하는 올드맨3 팟캐스트를 통해 뉴올리언스 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레딕은 주루 헐리데이의 트레이드와 더불어 바이러스로 인해 팀의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데이비드 그리핀 부사장은 레딕이 바이아웃 될 거라고 말했고 만약 트레이드 되더라도 가족이 있는 뉴욕과 가까운 북동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딕은 댈러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약 1900km였던 가족과의 거리는 약 2500km로 더 멀어지고 말게 되었죠. 레딕의 말에 따르면 프론트 오피스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커리어 내내 열심히 했던 게 조금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본인과 에이전트는 뉴올리언스 구단 운영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서 뉴올리언스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레딕이기에 이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ESPN에 더 점프에 출연한 리차드 제퍼슨과 로버트 호리는 이런 레딕의 태도에 부정적인 시선을 비쳤습니다. 먼저 제퍼슨은 다른 사람처럼 당신을 네츠로 보내길 바랬냐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승 청부업자 호리는 구단을 위해 뭘 했냐며 이건 비즈니스이니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딕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구단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요. 레딕이 댈러스 소속으로 커리어를 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데드라인에 애틀랜타 호크스에 합류한 루 윌리엄스는 LA를 떠나면 은퇴하겠다고 했었던 만큼 실제로 트레이드 후 이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ESPN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클리퍼스에 투자를 많이 했고 팀이 우승을 위해 달리고 있었고 본인은 클리퍼스에서 시즌을 마칠 거라고 생각했었기에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틀랜타에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뒤돌아봤을 때 이른 은퇴를 한 선수로 남기 싫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루 윌리엄스가 애틀랜타의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랍니다. 최근 매직 존슨이 바카리 셀러스의 팟캐스트에서 1991년 파이널 당시 마이클 조던의 시대가 온 것을 직감했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매직은 아이제아 토마스, 스테픈 커리, 알렌 아이버슨, 카이리 어빙 중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의 선택은 아이제아 토마스였습니다. 매직은 이 선택이 쉽다고 하며 1988년 파이널 6차전 당시 경기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하고도 3쿼터에 무려 25점을 폭발시킨 토마스의 경기력을 선정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 NBA 파이널 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으로 비록 디트로이트가 경기는 졌지만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매직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매직은 항상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를 논할 때 토마스가 커리보다 순위가 낮은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그토록 토마스를 싫어하는 마이클 조던 역시 역대 포인트 가드 랭킹 2위로 토마스를 언급했었죠. 이 본인이 상대했던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인정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네요. Having to chase his cutters as he's making good passes. Grant with the thunderous slam. They're going to whistle Covington for the foul. Green, slam down! Old school Blake Griffin. Is a go green light for this Jazz offense right now. Morant, pretty move and a finish. Listen, Joe Ingles, the only reason why he was standing, I was standing 8 count. What they gave him on that move from Rance, they would have knocked the floater down. For 3 and the lead, and the Wolves are in front for the first time since he was. Big win for the Bucks. How about the brothers showing love? Look at that. That is an awesome shot. 이상으로 4월 1일 주간 대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